전국의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수의 피치의 17년차 한국마사회 해설위원 조재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1월 11일 토요일 빼빼로 데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뭐 우리랑은 큰 상관이 없고요. 집에 자녀 두신 분들은 딸내미들 초콜릿 빼빼로 하나 사드리는 그런 날이고, 일단 저와 여러분들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돈 따는 거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돈을 따기 위해서 준비를 잘 해왔고,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저와 어떻게든 조재범이가 UCC에서 하나라도 돈 될 거를 건져보자 이렇게 오신 건데 잘 오셨고요. 일단 부산에 원정을 4명의 기수가 내려갔어요. 최범현, 유승환, 그 다음에 김혜선, 윤태혁 이렇게 4명의 기수가 내려갔고, 나머지 기수들은 크게 2억 기수 정도가 기승정지고, 장추열 기수는 개인 사정으로 토요일에 기승하지 못하고 이제 일요일날 기승한다는 점, 이 정도가 있고, 신지 기수가 이제 곧 갑니다. 신지 기수가 한 달 정도만 타고 일본으로 이제 완전히 돌아가게 됐고, 빅토하루 기수는 아시다시피 내년 4월 말까지 기승 저기를 연장을 시켰죠. 연장을 했습니다. 자, 일단 승부경주가 4경주를 시작으로 6경주, 그 다음에 10경주, 11경주 자막에 나가고 있는 4개 승부경주고, 또 음성과 문자, ARS와 SMS 바뀐 번호, 지금 화면 하단에 표시되어 있는 바뀐 번호로 이용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 들어가겠습니다. 국산 6등급 1000m 12마리입니다. 오만 이제 대천 에이스가 직전에 이빠이 타서 3착인데 마스크 같이 뛰었던 마스크는 이길 수 없었고, 럭키봉화도 상당히 잘 뛰었기 때문에 이 온맛 대천 에이스가 잘 타고 3착이었습니다. 이번엔 편성이 상당히 약합니다. 여기서는 파로비치 기수에 다시 한번 기승이라면은 2차 간에는 가장 안정적이 아니냐. 쌍대가리는 자신한다 이건 몰라도 2차권 안에는 축마로서 오맛 대천 에이스 가장 낫다. 지난주에요, 페로비치가 상당히 좀 고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소와 다르게 인기말을 못 갖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지난주 이제 현장 예상에서도 말씀을 중간중간에 드렸지만, 페로비치가 지난주에 몸이 정말 아팠어요. 몸이 정말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들어가자마자 몸 괜찮냐 그랬더니 벌써 얼굴이 달라졌더라고요. 페로비치가 얼굴이 벌써 환해갖고 몸 좋아졌다. 이번 주는 아마 페로비치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이번 경주인 오만 대천 에이스고요. 이번만 MJ 캡틴은 이 허재영 조교사가 직전 경기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2등을 목표로 했으면은 당시에 선행 경합을 했던 마스크를 보내놓고 따라가서 2등을 왔을 텐데, 이 축전화 이상 우승이 목표니까 마스크가 그냥 선행가라고 내버려둘 수가 없었다. 우리는 목표가 우승이다. 그래서 경합을 했는데 이 마스크가 너무 셌던 거죠. 이번에는 안쪽에서 편한 선행입니다. 편한 선행이기 때문에 9월 17일 날처럼 앞에 가면은 이번 경주는 버틸 수 있어요. 9월 17일 8개월 공백이 있었을 때 제가 한 방으로 추천드렸죠. 그때 맞췄었는데, 요번에는 그래도 안쪽에서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편한 선행이 보장이 되고, 2번, 5번이 앞에서 끝날 공산이 큰 요번 1경주고요. 외곽이 10번만 에클레어 뷰티도 선행 빠르면은 여기서 안 빠지죠. 2번만 MJ 캡틴이 빠르지만 10번만 에클레어 뷰티도 2번 MJ 캡틴 이상으로 빠르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 2억짜리 10번만 에클레어 뷰티가 4번 뛰는 동안 아무것도 보여주질 못했다는 겁니다. 초반 순발력만 보여줬고, 2억은 잘못 주고 사온 거고, 마주가 자존심 대결에서 경매장에서 이거 들다가 1억이면 되는데 서로 막 들다가 이제 2억이 된 거고요. 거리를 1000m로 줄였지만 저는 최근의 모습, 그다음에 직전에 거의 실격 수준인 모습을 봤을 때 10번만 에클러 뷰티는 일단 버티기가 쉽지가 않다. 많이 팔린다 그러면은
10번마 에클러비티는 뭐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마필. 내용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오히려 11번 로얄 에이스가 말은 좋습니다. 정평수 기수가 기승을 했지만 10번 로얄 에이스가 말이 좋다. 5번, 2번에 한 마리 더 보면 11 로얄 에이스까지 보면서 1경주 정리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000m 2세 10마들 8마리가 출전했습니다. 국산 6등급의 1700이 투피장에서 깨졌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2세 망아지들이 출전을 했고, 그러면서 이번 경주가 일요일 3경주와 분할된 경주입니다. 그래서 상금 더 많이 주는 2세마 레이스인데 말이 8마리밖에 없죠. 그건 이제 분할이 됐기 때문에 8마리는 일요일 3경주로 갔고 8마리는 여기 왔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일요일 3경주 분할된 일요일 3경주보다는 편성이 조금 약합니다. 7번 성불 챔프가 선에 갈 수 있습니다. 수영 저격까지 잘 해놨고 편성도 이거 뭐 그닥 센 애가 없기 때문에 7번 성불 챔프가 앞에 가서 그대로 버티는 그림이 1순위고요. 8번 천지보배도 7번 성불 챔프와 함께 앞장을 깔 겁니다. 직전 1200m 데뷔전에서도 선을 가서 상당히 잘 뛰었습니다. 근데 당시의 편성이 꽤 셌던 편성이에요. 2세마 치고는 나름대로 좀 센 편성에서 선을 가서 4착으로 왔지, 조금 말랑말랑한 편성이었으면은 8번 천재보배가 그대로 갖다 꼽았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거리를 1000m로 줄였고 말도 전부 다 좀 나아졌고, 그래서 앞에서 뛰는 7번, 8번이 좀 더 유리하고, 샤막 흥바람도 페로비치 기로수로 바꿔놨는데 얘도 일단 앞에는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데뷔전에서 보여준 걸음은 큰 특징은 사실 없습니다. 큰 특징은 없고 전형적인 단거리 말이죠. 6번마 서울스토리도 마찬가지로 앞에 갈 수 있는 순발력을 보여줬는데 데뷔전에서 과연 모래를 맞으면 어떤 모습일지는 검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래도 뛰어봤던 일전일에도 경험이 있는, 실전 경험이 있는 4번마 흥바람, 7번 성불챔프, 8번 천지보배가 나왔고, 그 중에서도 한 마리 복승식의 충마를 꼽으라면은 내용도 괜찮고 말도 좋은 7번마 성불챔프를 꼽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에 2세 8마리가 나왔습니다. 2세 서울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서울에서는 올해 2세 10마 레이스 중에 1300은 이게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000m 1200만 있다가 제가 뭐 착각할 수도 있는데 아마 이게 1300은 처음이에요. 상금 3배 더 주는 1300 10마 레이스. 4번마 남손이 여기서는 왕대가리 팔릴 수 있을 만큼 직전에 여유가 많았습니다. 스타트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그것도 외곽을 돌고 빠른 페이스를 적극적으로 쫓아가서 직선에서도 한 번 더 뜁니다. 당시에 같이 뛰었던 독도직이라는 말이 워낙 잘 뛰어서 4번마 남손이 2착에 머물렀습니다만은 이번에 문세영 기수죠? 네, 문세영 기수예요. 1300으로 거리 늘어났죠. 스타트가 조금 늦어도 뭐 문세영이면은 스타트를 훨씬 더 잘 끊고 나올 수 있겠죠. 스타트가 좀 늦어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러한 4번 남손은 충마고요. 자, 이번 경주 보니까 이게 4 놓고 쫙 팔립니다. 1번 썸씽 미스터리부터 2번, 3번, 5번, 7번, 8번. 1번 썸씽 미스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발주가 안 돼요. 목요일 날도 이동화 기수가 발주 연습을 했는데 발주기 하나서 안 나옵니다. 아주 늦게 나와요. 그래서 1300에 갖다 썼고 또 올라오는 걸음이 꽤 괜찮습니다. 이른바 썸씽 미스터리고 기본적으로 7번 백상군주를 봐줘야 됩니다. 얘도 역시 1300이 좀 더 낫죠. 데뷔전과 직전 경주를 통해서 올라오는 걸음은 확인이 됐지만 반대로는 초반에 발주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1300을 골라 쓴 거고 상금 3배 더 주는 2세마 레이스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7번마 백상군주에게는 이번 기회가 마지막으로 상금 3배 더 주는 그 10마 레이스, 2세 10마 레이스에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못 나와요. 경주 경험이 3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7번 백상군주가 1300도 괜찮고 말도 괜찮고 8번마 구름손짓대는 사실 이거 페로비치 등짝으로 많이 팔리는 거지 1300은 1000m도 허덕허덕거리는데 1300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많이 팔리면은 가차없이 잘라야죠. 4번 남손 놓고 7번 백상군주와 1번마 썸씽 미스터리를 보고 있는 3경주가 되겠습니다. 4경주고요. 국산 5등급 1700에 12마리. 조지영 오늘 첫 번째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승급전을 치른 5마 사이먼 리치와 역시 승급전을 치른 1번마 스마트 캠프 5번 1번이 여튼 대끼리 최저 배당으로 팔리고 그 다음으로 6번 샤나오 8번 럭키미스터 이런 게 팔립니다. 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놓고 칠 축은 지금 말씀드렸던 인기마 4마리 중에 없고요. 더 중요한 거는 주력으로 때릴 막건도 여긴 없습니다. 놓고 칠 말도 여기 없고 주력으로 때릴 말도 인기마가 아니란 겁니다. 그렇다면은 대충 주력 막건의 배당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실 겁니다. 인기순위 1, 2, 3, 4, 2가 축도 아니고 후착 주력 막건도 아니라면은 주력에 우리가 어느 정도 배당으로 들어갈지는 아실 겁니다. 1700이 좋고 조결했던 등짝이나 마방의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말 2마리를 한 방으로 묶어서 때리는 첫 번째 승부처. 꽤 먹을만하고 꽤 좋은 배당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에 11마리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7번마 횡운골이 뭐 단식 배당 2.0배로 압도적인 인기 1위로 팔리는데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누구나. 뭐 저를 뭐 일반적인 뭐 팬 여러분들이나 그다음에 내용을 모르는 그런 다른 분들은 7 횡운골이 무조건 독땡이구나. 근데요, 이번 경주에 키는 이 7이 지고 있는데 7번 횡운골이 요번 경주 제가 세영이를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문세영 기수는 굳이 선행을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조교사도 이미 그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2살짜리 말인데 선행 일변도로만 해갖고는 앞으로 상위 등급 가갖고는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부터 각질 변경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게이트에 나오면은 최근의 경주들은 다 2세마 대상 경주였어요. 거기서 막 밀고 밀어서 선행을 갔는데 요번에는 문세영 기수가 굳이 선행을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오자마자 잡느냐? 이건 아니에요. 최근처럼 막 밀어갖고 선행을 안 간다는 겁니다. 그냥 붙들고 있는데 말이 워낙 물고 튀는 스타일에서 붙들고 있는데도 쓱 넘어가면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걸 땡길 수는 없으니까요. 그냥 붙들고만 있고 몰질 않는데 말이 스무스하게 넘어간다.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세영이 거 뭡니까? 갑자기 그 만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따라갈 거다 그랬어요. 세영이가 선행 갈 생각이 없다. 근데 2번 게이트에서 붙들고 있는데 밖에서 아무도 안 나오니까 그냥 붙들고 선행을 갔죠. 그럼 제가 틀린 정보를 말씀을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세영이는 에이 이거 왜 아무도 안 넘어가지? 선행 가고 싶지 않은데 선행 갈 수밖에 없었죠. 말이 물고 튀니까. 그래서 이번 경주도 제가 좀 길었는데 과연 7번마 횡운골이 붙들고 가면은 누가 유리하냐를 봐야 돼요. 굳이 욕심내서 선행을 안 가면은 7번 횡운골이 바로 안쪽에 있는 4번마 동해텐텐텐이 상당히 유리하죠. 7이 아니면은 4번마 동해텐텐텐이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에 4번마 동해텐텐텐의 전개가 유리하고요. 또 하나는 말 좋은 건 3번마 연달아입니다. 사실 직전에도 말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소문나서 인기순위 1위로 팔렸지만 결국에는 뭐 때문에 졌느냐. 김희선 기수와 얘기를 나눠봤더니 1700 거리를 타더라. 말이 어디가 나쁜 것도 아니고 전개가 꼬인 것도 아니지만 1700 거리를 아직까지는 타더라. 자, 1300 적정 거리로 내려왔고 말도 좋고 또 이동화 기수의 감량도 좋고 6번마 러블리데이는 예시장에서 뭐 이걸 배당 맞는데 말씀을 드립니다. 예시장에서 흥분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보세요. 김동철 조교사와 얘기를 해봤더니 분명히 조교 때는 참 잘 가는데 예시장만 나가면 말이 벌벌벌벌 떨고 흥분을 해서 그래서 실전에서 걸음이 안 나온다. 그래서 예시장에서 6번마 러블리데이의 상태를 잘 보시고 침착하게 얌전하다. 그러면은 요거는 뭐 배당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설명이 좀 길었지만 7번마 회군골의 각질 변경의 가장 큰 수혜자는 4번마 동해텐텐텐이 될 수 있고, 직전에 대비해서 경주 외적인 조건이 좋아진 말은 거리를 줄인 3번마 연달아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5경주 정리합니다.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000m 12마리입니다. 이거는 그냥 말이 좀 웃긴데 제가 가끔 쓰는데 압축 승부입니다. 두 방으로 들어갈 거예요. 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는 예상지에 보시는 대가리 잡혀있는 6번마 몬테비디오는 축마입니다. 예. 직전에 대가리 왔는데 직선주로 해서 살짝 마이티싱을 방해했다고 강착을 했습니다. 최봉주 조교사나 기승을 했던 김초로 교수 입장에서는 또 마주도 마찬가지야. 복장이 터지는 거죠. 대가리 왔는데 우승했는데 살짝 건드렸다고 그거를 강착을 지켜서 2착으로 왔습니다. 살짝 밖으로 삐지는 외삭기는 좀 있지만 문세영 기도 그 부분을 알고 있지만 뭐 어느 정도 잡힐 수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6번 몬테비디오를 놓고 두 방으로 때리는데 주력 막건이 내용이 꽤 괜찮고 인기도에서도 안 팔리네요. 자, 한 방 중배당에 한 방 때리고 한 방만 딱 더 맞춰가면서 두 방으로 압축해서 때리는 6경주입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12마리입니다. 승부로 책자에 에이스 경마와 경마필에는 제가 승부 경주를 해놨는데 고민을 하다가 일단 일반 경주로 돌리겠습니다. 이게 센 말은 없는데 내용 있는 말은 꽤 많아요. 10번만 미스터 터나가 이제 인기순위 1위로 팔립니다. 직전에 제가 데뷔전에서 이게 인기순위 8위였을 때 주력으로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에요. 개늪발하고 바깥으로 기대고, 직전에 전 구간 바깥으로 기대는 것 때문에 재결해서 경고 먹었습니다. 근데 요번에도 또 외곽 게이트예요. 물론 이제 김용근기 있으니까 좀 더 낫겠지만 거리도 1300으로 늘어난 게 유리하고, 뭐 어쨌든 간에 뭐 10번만 미스터 터너가 삐지는 악병만 잘 김용근 기수가 잡아준다면은 이 정도 편성에서는 올 수 있겠고, 7번만 구테니는 저번에 모래를 맞고 완전히 뒤로 쳐져 버렸죠. 모래만 안 맞으면은 7번 구테니도 페로비치 등짝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6번만 올퍼 비투비도 요번에 조교 때 잘 간다. 직전에 이제 공백이 좀 너무 길었어요. 6번만 올퍼 비투비 같은 경우는 8개월 만에 나왔던 직전 경주고 요번에는 좀 좋아졌습니다. 3번 트리커도 편성상 무조건 봐줘야 되는 삐진 악벽을 시정철 기수가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3번 게이트 조건이고, 여러나 최강버들도 재밌습니다. 강급이 됐거든요. 이게 3등급에 있다가 지금 4등급으로 내려왔는데 57이 무겁긴 합니다만은 말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가 은근히 까다롭고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축은 제가 현장까지 좀 더 고민을 하고 알아본 후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2세 마필들 모두 9마리가 붙었습니다. 5등급인데 2등급 상금을 줍니다. 특별경주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루키 스테이크 특별경주예요. 루키 스테이크. 그러니까 5등급 애들 중에서 2세 마필들, 걔네들끼리만 뛸 수 있는 그러한 경주인데, 원래는 10월 첫 주에 이 경주가 있었다가 출전 두수 부족으로 깨졌습니다. 깨지고 지금 한 달 뒤에 열리는 겁니다. 재미난 게 이번 경주에서 페로비치가 직전 경주 타고 우승을 했던 말이 3마리고 준우승을 했던 말이 1마리입니다. 1번 독도지기, 2번 가온챔프, 4번 PK타임. 이 3마리는 직전 경주 페로비치가 타고 다 우승을 했던 말이고, 5번 니케스트리트는 역시 페로비치가 타고 직전 경주에 준우승을 했던 말이고, 근데 페로비치 선택은 2번마 가온챔프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2번마 가온챔프가
가장 낫겠다 싶어서 선택을 했고 워낙 뭐 여유가 있었죠. 선행을 가고 한 바퀴 삥 돈 것도 아닌데 선입으로 따라가서 직선에서 한 번 더 뛰는 거리가 늘어도 이번만 가온 챔프는 크게 문제가 없을 1400 정도까지만 검증이 되면은 요거는 뭐 1등급은 그냥 갈 좋은 말입니다. 이번만 가온 챔프를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비슷비슷합니다. 일본 독도지기가 그래도 안쪽 게이트고 김영근 기수고 뭐 선행 선임이 다 되는 말이기 때문에 좀 더 낫고 오마 니케 스트리트는 거리를 1200으로 줄인 건 난데 직전에 마지막에 콘트레일한테 잡힌 게 좀 아쉽습니다. 물론 콘트레일이 잘 뛰었지만 조금 그 잡힌 게 좀 아쉽기는 하고 뭐 마스크도 선행을 쉽게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조건이고 외곽에 있는 뭐 8번 마차부차니 9번 그린 케이도 다 좋지만 지금 여기 나오는 말들은 5등급 일반 경주 가면 다 인기마로 팔릴 대끼리로 팔릴 마필들입니다. 5,100만 원 2등급 상금을 주는 경주이기 때문에 특별경에 나왔죠. 2번 1번 기본으로 여유 되면은 한 마리만 더 가져가는 8경주가 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200m 12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7번마 드림영천 요게 이제 가장 인기를 모을 수밖에 없죠. 남들보다 1년 늦게 데뷔를 한 7번마 드림영천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2016년 3월에 데뷔전을 치렀는데 당시에 페로비치가 타고 우승을 했고요. 그 뒤에 말이 안 좋아서 무려 1년 4개월을 쉬었습니다. 데뷔전에서 우승을 하고 휴양을 1년 4개월을 갔다가 4살이 돼서 올 3월달에 돌아와서 올 7월달에 돌아와서 이동진 기수 소속조 기수인 18조의 이동진 기수 항구라 첫 승 시켜준다고 태워줬는데 이동진 기수가 2번이나 우승을 못하면서 이제 직전에 이제 김용근 기수로 바뀌면서 우승을 했죠. 갈 길이 그만큼 멉니다. 빨리 가야 돼요. 정말 드림영천 승급전이긴 합니다만은 이미 1300까지 검증이 됐고 다시 한번 김용근 기수의 54다. 인기마 특집을 잡을 게 그리 없고 일본만 새벽 불꽃도 직전에 조금 추입이 늦은 게 아쉬워요. 원래 이제 선행 가는 말인데 직전에는 빠른 말들이 많다 보니까 보내놓고 따라가서 추입하면서 마지막에 걸음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일본 새벽 불꽃이 이번에도 말이 좋고 일본 게이트 좋고 덜 팔리지만 여기선 봐줘야 될 말은 열둘 라온 킹덤입니다. 직전 같은 경우는 발주가 잘 나왔죠. 근데 페로비치의 그 우승했던 구마 슈퍼 캡틴한테 선행을 뺏기고 완전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직전 경주가 승급전이고 선행을 못 가서 완전 퍼진 것도 있지만 말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 요번엔 전보다 나아졌는데 단도 진입적으로 문세영 기자한테 물어봤더니 말은 직전과 비슷하다. 외곽에서 이게 그냥 감어치기 선행을 가는 순간에 열둘 라온 킹덤은 1200에서는 갖다 꽂을 수 있습니다. 선행 가면은 꽂을 수 있는 12번 라온 킹덤까지 봐주시고 열하나 금소화가 많이 팔리는데 얘는 선행을 편하게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선행을 편하게 가기가 글러먹었다. 그래서 열하나 금소화는 많이 팔리는 거에 비해서 배팅 메리트는 없는 조지우미가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말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구경 정리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300 12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세 번째 승부경주죠. 4번마 스마트보베가 인기순위 1위고 그 뒤로 팔리는 게 1번마 메가이트니 5번마 센타포바니 이런 말들이 팔립니다. 스마트보베가 선행을 갈 거예요. 그리고 버티냐 못 버티냐는 그 다음 문제인데 직전 같은 경우는 외곽에서 무리하게 힘을 써서 선행을 갔는데 일단 선행을 갔더니 버티면서 우승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마트보베는 아직까지는
선행을 가야지 띄워주는 선행 일변도의 마필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설마 스마트 보배가 선행을 가는 게 유력하고, 하지만 저는 축으로서는 보지 않는다. 오마 센터포바도 57의 방춘식 기수예요. 이찬호 기수가 아니라 57의 방춘식 기수라면은 와야 오는 거고, 1번마 메가히트는 여전히 이빨 쪽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서, 어쨌든 간에 승부를 갖고 온 이유는 충마는 지금 말씀드렸던 인기마가 아닙니다. 분명히 더 뛸 능력을 갖고 있는 말인데 그동안에 사정이 있었어요. 제가 대충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정이 있었다. 여기 써놔야지. 그리고 무슨 사정인지 ARS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얼버무리지 않습니다. 저는 진짜 정보로만 여러분과 함께 할 건데, 탔던 기수가 요구를 했어요. 마방에다가 이렇게 해달라. 직전에 이런 것 때문에 사정이 있어서 못 뛴 것 같다. 그래서 요번에 마방에서 그 기수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 페인을 해소하고 나옵니다. 훨씬 더 뛸 말이에요. 그 말 놓고 중배당에 힘줘서 때리는 식경주가 되겠습니다. 11경주 오늘 마지막 승부경주, 조재은 마지막 승부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700 12마리인데, 자, 이번 경주요. 8리는 11 크립토키드, 그 다음에 8번 티즈런, 9번 청담대로, 6번 다이아돌피, 좋단 말이에요. 4마리. 내용적으로 나쁜 말 없어요. 제가 11경주는 마약 장사 한번 할 겁니다. 자, 이번 11경주에서 인기 순위는 거의 꼴찌에 가까운 배당 마피를 놓고 배당에 한번 때려볼 겁니다. 그럼 아무 근거도 없이 제가 배당에 때리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충분한 근거가 있고요. 우리가 사실 최근에 7, 8월 달까지 한 3번 죽었어요. 제가 죽으면서 그때 포기를 했었죠. 여름에 더 이상 너는 안 본다. 이게 좋아졌어요. 근데 요번에 이게 좋아졌어요. 정말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마약 장사하면서 배당마를 놓고 공격적으로 붙어보는 11경주. 3복승으로도 한번 들어갈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제가 현장에서 유동적으로 배당판을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또 3차 오면 억울할까봐. 배당마를 노리는 11경주 놓고 공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토요일 마지막 12경주입니다. 2등급 1400에 12마리. 재밌는 마필들, 능력이 있는 마필들끼리 좀 붙었네요. 외곽에 3마리가 좀 낫습니다. 10번마 에이스러너. 10조에서는 샤이닝가이와 10번마 에이스러너 2마리를 동시에 내보냈는데 아무래도 10번마 에이스러너에게 좀 더 기대감을 갖고 있죠. 아직 3세 어린 마필입니다. 직전에 2달 만에 나와서 컨디션이 조금 좋지 않았는데 이번에 컨디션이 좀 나아졌고, 11번 장산 파워도 나이에 비해서 경험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임경 기수도 그러더라고요. 3세 어린 말인데 너무 어떤 큰 경기에 그런 어떤 경험이 좀 많아서 그렇지 앞으로는 분명히 더 뛰어줄 말이다. 코리안 더비도 나가고 어쨌든 이게 일간 스포츠 우승마예요. 3살짜리 말인데 당시엔 선행을 갔지만 직전에 선입으로서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걸음이 확인된 11번 장사한 파워도 좋고요. 또 직전에 제가 1700은 검증이 필요하니까 뒤로 돌리자 그러면서 플레이 시스투고에 강성대고 승부로 한방 23배를 맞춰드렸던 그 당시 인기순위 1위마 열돌 금화제우스. 얘는 1400이 아직까지는 좀 더 낫습니다. 힘이 좋기 때문에 1700 코너가 바로 시작되는 1700보다는 직선주로가 긴 1400이 아무래도 경주를 풀어가기에는 더 유리하다. 10번, 11번, 12번이 다 좋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선행을 갈 수 있는 2번, 3번 성파, 그 다음에 스피릿 오브 한센인데 얘들은 지들끼리 선행 경험을 하다가 무너질 공산이 크고요. 4번마 체이싱 달러즈. 직전에 제가 113배 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거 한 방 추천드려서 맞췄죠. 전무후무 대가리 놓고 체이싱 달러즈가 이번에 뒤가 많이 좋아졌다. 이거 때려야 된다. 그래서
전무후무의 체이싱 달러즈 그냥 주력으로 들어가서 113배를 잡았는데 요번에는 57도 57 직전 대비 부담 중량도 2kg 늘어난 것도 걸리지만 등짝이 이찬호가 아닌 방춘식 기수라면은 제가 뭐 방춘식 기술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승술에 있어서 이제 이찬호 기수가 낫기 때문에 57의 무거운 부담 중량의 방춘식 기수라면은 보기가 쉽지가 않다. 10번, 11번, 12번 일단 3마리고 배당이 조금 나오면 이제 9마 브라이트 캣이 바깥으로 삐지는 악병을 잡고 앞선에 붙으면은 9마 브라이트 캣이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이다. 자, 오늘 토요경마 12경주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늘 그렇지만 현장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